네, 엄청난 정말 실무 꿀팁이네요. 와, 역시 박고은 노무사님을 제가 특별히 추천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 박고은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김우혜 노무사님 대신에 저희 CLP 컨설팅의 박고은 노무사님이 대신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오실 거예요. 본인은 싫다고 하지만.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노사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 여러 가지로 이제 노사 분규도 많이 있었고 평소에도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소통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노사협의회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그런 기업 경영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노무사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 52시간제가 너무 큰 이슈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시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노사협의회를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 많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도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형식이 너무 잘못돼서. 그래서 파업을 한다든지 분규를 발생시킨다든지 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없으면 사실상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네. 노사협의회가 단체 교섭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크게 뭐 두 가지로 차별점을 두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라는 점. 단체 교섭은 결국 노조라는 게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범적 효력까지 생기지는 않아요.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벌칙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 어떻게 설치를 해야 적법하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잘. 이럴 거야? 노사협의회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많이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소 3명씩 선정이 되셔야 하고 최대 10명씩까지도 선정할 수 있어서 인원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비상임 무보수, 불이처분 금지. 이것도 당연한 부분이죠. 네, 근로자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뽑히느냐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로자위원이 되려면 근로자 10명이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서면으로 추천서를 사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네. 같고요. 과반 노조가 없을 때는 네. 투표를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네. 과반 노조가 있을 때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 위원이 됩니다. 네. 사용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근로자들이랑 친분이 두텁거나 신망이 있는 간부분들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인사노무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하시고 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네. 한정해서 네. 선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용자위원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보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보통 사원급, 대리급이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누가 봐도 형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사협의회 회의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선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이제 두게 됩니다. 의장은 한 명이겠죠. 간사는 노사 이제 각 1인씩 이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선출이 되면은 회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안건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의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게 맞고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의장을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네. 하면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사를 두는 게 약간 네. 중요할 수도 있는데 회의 준비랑 사업 처리 업무를 담당을 하시거든요.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네. 성패를 가리는 네, 네. 건 어떠한 안건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간사분들 역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간사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3인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위원분들 중에서 이 3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둬야 되는 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포함입니다.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렸었는데, 네, 법 내용상 이제 3인 중에서 네, 간사 1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네네. 근로자 위원을 선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무사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저희 뭐 사업장 기입하시고 내용 적어주시면은 금액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직접 와서 투표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엄청난 정말 실무 꿀팁이네요. 와, 역시 박고은 노무사님을 제가 특별히 초청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어쨌든 네, 노사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행복하시죠? 네,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위원도 모였고 사용자위원도 모였고 간사도 있고 의장도 있고 통지도 7일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뭐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이나 회의사항 여러 가지 안건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의결 정족수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선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셔야 네, 되고요. 맞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기습 질문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그쵸? 제일 법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노사협의회에 설치하지 않으면은 당장 이제 근로감독에서 근로감독관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과태료를 매길 거고. 네, 그리고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네 요소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노사협의회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정기회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실질적이고 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사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박고은 노무사님과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